고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방어력이 뛰어난 도시들 중 일부는 역사 기록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도시들은 전략적 방어를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중심지, 무역과 군사작전의 중심지였으며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벽과 방어시설은 정교한 체계하에 관리되었으며 금속문, 인공적인 방어대와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긴 포위전과 치열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대 도시들을 접하면 그 당시 인류 문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룰 구약성서에 나오는 5개의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도시들에 대해 소개할 준비를 하세요. 이 글에서는 각각의 도시를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3가지 중요한 측면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가졌는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파괴되거나 멸망했는지입니다. 먼저 바빌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거대 도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시를 위대한 제국의 중심지로 묘사하며 민족들을 지배했고 무역로를 따라 확장된 영토를 포함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수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흔히 슈메르라고 부르는 지역에 위치한 바빌론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무역로의 통제와 이곳에 배치된 군사력의 도움으로 정기적인 방어와 방위 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거대한 제국을 관리하는 능력 덕분에 바빌론은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빌론의 강력함은 군사력, 정치적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에 있었으며 여기서 결정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내려졌습니다. 도시의 크기, 인구, 부는 당시의 다른 도시 중심지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웅장한 요새이자 힘과 위엄의 상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건축과 공학적 해결책은 메소포타미아 특유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었으며 성벽 건설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특별 구운 벽돌과 송진이 포함된 수추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벽돌들은 물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며 견고한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벽에는 이중 방어시설이 배치되었고 최상층에는 상시 감시탑이 세워졌으며 문에는 금속 삽입물이 강화되어 적들에게 거의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강력한 설계 아이디어에 따라 건설된 바빌론은 이른바 방어 플랫폼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적군과 전차가 성벽의 상층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을 보호했다. 바빌론이 강력한 군사제국으로 성장하기 훨씬 이전에 같은 지역에는 2개의 가장 유명한 성경 걸작 중 하나인 바벨탑이 세워졌다. 창세기에는 벽돌과 엽청으로 지어진 거대한 구조물이 평야인 슌나르에 세워졌으며 높은 곳에 도달하고 중앙집권적 권력을 창출하며 인간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계획은 인간의 의지로 실현된 것이며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탑은 기술적 진보와 야망,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 또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탑 건설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를 파괴했으며 인간의 언어를 나누어 여러 민족을 만들어버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 건설은 중단되었다. 이후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강력한 문명인 바빌론 제국이 탄생했고 이는 인간 문화와 권력의 가장 눈부시고 강력한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도시 건설은 뛰어난 건축물과 부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 끊어진 인류의 노력 위에 세워졌음을 역사와 성경 전승이 증명한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도시 안에도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운명과 신의 개입이 인간의 계획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 예술의 기념물이나 인간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 이상이었다. 이것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일부로 힘과 단합,
그리고 인간의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대규모 체계의 일환이었다. 그 건설은 단순히 높이 오르려는 욕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위험,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탑은 설계와 권력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땅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개념을 연결하는 중심 요소였다. 고대 바빌론의 공학적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떠받치는 정원이다. 나보폴라사르 II의 통치 시기와 전통적으로 연결되는 정교한 걸작이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 정원을 하늘 높이 솟은 화려한 테라스에 펼쳐진 놀라운 초록빛으로 묘사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들은 석조 블록으로 지어진 다층 플랫폼 위에 자리 잡았으며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자연적인 물 공급이 거의 없던 고지대에서도 식물이 생존할 수 있었으며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풍성한 식생 조건을 만들어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공학 지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첨단 성과에 필적하는 기술적 숙련도도 필요했습니다. 이 정원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그 구조와 아이디어는 공학적 사고의 최고의 표현으로서 실용성과 미학을 결합하고 바빌론의 힘과 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히 편리함과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와 영향력, 기술적 우위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성과는 돌과 물의 이러한 복잡한 공학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던 사회의 발전 수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기술적 노력과 웅장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문헌은 바빌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다니엘의 책에는 성대한 축제가 한창인 날 바빌론의 권력 중심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적군인 미디아 페르시아 군대는 교묘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를 조절하여 강의 흐름을 바꾸고 자신들의 병력을 특별히 마련된 터널 아래 강가에 숨겼습니다. 그 결과 방어시설과 자연 방어인 물덩어리 덕분에 침입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도시 안으로 진격하였으며 점차 이 도시의 전략적 중요성을 잃고 권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학 예술과 인간의 힘을 상징하던 도시도 점차 폐허로 변하여 성경에 예언된 그 힘의 종말을 증명하듯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대한 벽화, 궁전, 대지 플랫폼들은 버려지고 파괴되거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해체되었습니다. 오늘날 고대 도시의 잔해에는 성벽, 궁전, 인공대지의 크기와 규모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적만 남아있으며 한때 메소포타미아 풍경을 놀라게 했던 놀라운 웅장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은 현재의 이라크 영토에 위치했으며 바그다드에서 약 80km 남쪽 현대의 힐라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인 니네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네베는 당시 가장 강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군사력, 광대한 확장 정책, 정복한 민족들에 대한 무조건적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티그리 강가에 위치한 니네베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전쟁과 자원 운송,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위치는 한편으로는 군대 이동의 편리함을 보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교역로와 영향권을 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니네베의 힘은 직결적으로 시리아의 군사기계와 군사조직의 강력함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도시는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복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던 거대한 제국의 군사적 두뇌 역할도 수행하였다. 성경과 역사 기록에서 아시리아는 신속하게 거대한 군대를 전개하고 호위 공성전, 대규모 강제 이주, 잔인한 처벌을 통해 적을 무서워하게 하는 강력한 나라로 묘사된다. 니네베 출신의 군인들은 단단하고 규율이 엄격한 지휘하에 움직였으며 아시리아 왕들은 끝이 없는 군사, 정치 캠페인을 지휘하여 국가의 경계를 확장하고 부, 전리품,
포로들을 모아 그들의 힘을 증명하였다. 이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당시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전략이 집약된 전략적 핵심이었다. 전반적으로 니네베는 수도뿐만 아니라 군사 사상의 중심지였으며 중동의 전 지역의 정복과 통제에 강력한 유산을 남겼다. 깊이 조직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이 도시, 일리벨은 지속적인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설계되었다. 돌과 벽돌로 쌓은 강력한 성벽은 넓은 도시 지역을 견고히 보호하며 그 당시로서는 매우 규모가 큰 방어 구조였다. 이 성벽들은 단순한 지지대를 넘어 여러 곳에 고르게 배치된 감시탑, 관측탑, 전투탑으로 견고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방어 구성은 도시를 사방에서 둘러싸 고군분투하는 적에 대한 넘지 못할 장벽을 형성하였다. 이 성벽 내부에는 왕과 그 일족이 거주하는 웅장한 왕궁이 자리 잡았으며 군사 자원 저장소, 대장간, 무기 및 도시 방어 장비를 제작하는 공방이 있었다. 도시 내부의 도로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대 이동과 물자 배치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일리벨의 왕궁들은 뛰어난 석조 조각으로 장식된 대규모 건축물로 위대한 전투, 포위전, 정복 사건들을 묘사하였다. 이 웅장한 조각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방문객과 외교사절 모두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심어주는 선전적 역할도 수행했으며 통치자의 힘과 절대 권위를 상징하였다. 군사력 외에도 도시는 관계수로, 수로, 저장 탱크 등 발달된 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장기 포위에서도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군사작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하였다. 일리벨의 모든 건축물은 강한 힘, 지배력, 그리고 제국의 지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졌다. 비록 견고한 방어와 군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승리하지 않을 만한 자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추락을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묘사하며 완전한 파괴와 화재, 성벽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시는 바빌로니아인과 미다인 등의 다양한 민족 연합의 공격을 받았으며 오랜 포위 끝에 기원전 6세기경 이벨은 점령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일부 성벽은 아마도 티그리스 강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이는 적들의 침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심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행정과 방어 구조물들이 붕괴하며 도시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유명 도시들이 재건되어 다시 살아났던 것과는 달리 이벨은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그 파괴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수세기 후에도 정확한 위치는 잃어버렸습니다. 도시가 멸망한 후 그 유적은 시간에 잠식되어 마치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대의 고고학 발굴 덕분에 수년 만에 학자들은 그의 유적을 발견하고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대 이벨의 유적지는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복원된 유적 조각에는 성벽 일부, 궁전의 기초, 박물관에 보관된 부조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중심이었던 위대한 도시의 흔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요르단 강의 계곡에 위치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교통로 근처의 전략적 위치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영토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덕분에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변모했고 어떤 적이든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방어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힘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중요한 교통로를 차단하는 능력에 있었으며 이 도시를 통제하는 자는 사실상 가나안 입구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방어시설로서 건설되고 유지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저항과 방어였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도시의 문은 적이나 외국인, 특히 군인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잠겨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무거운 성문은 방어의 핵심 요소였으며 적의 침투와 도시 점령을 막기 위한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략적 정착촌의 모든 것은 저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철저히 방어된 방어는 도시의 난공불락성과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적, 종교적 증거는 예루살렘이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그 무결성과 권력을 유지하려 했음을 확증합니다. 여리고성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특별히 건설된 도시였다. 고고학 발굴은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대 정착지가 발전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 방어 시스템에는 큰 돌로 지어진 대형 성벽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계단식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어 상황을 용이하게 관찰하고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도시 내부 공간은 밀집된 여러 건축물로 채워져 있어 적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크게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이미 일부에서 쉽게 돌파된 상태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어렵게 하는 복잡한 조건을 만들었다. 사람의 시각에서 도시를 바라본다면 여리고는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벽은 요새 같았고 생활의 모습은 안전하게 보였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준다. 이 도시의 멸망은 일반적인 군사작전이나 포위 공격의 결과가 아니었다. 여기는 돌망치나 사다리, 장기간 포위작전도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일은 다른 이유에서 일어났다. 내부 성벽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어떤 습격도 어렵도록 건설된 것으로 사실상 넘기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리고의 궁극적인 붕괴는 특별한 개입, 즉 신의 힘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서에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이틀 동안 성을 돌다가 갑자기 벽이 무너졌고 그 후 곧바로 도시를 점령하였다. 이 순간은 매우 명확하게 강조된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졌으며 이는 전략적 선제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신의 개입 행위임을 의미한다. 벽이 무너진 것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뚜렷하고 눈에 띄는 증거였으며 여리고는 고대 성곽 가운데 유일무이한 사례로 나아가게 되었다. 고대 여리고의 잔해는 요르단의 계곡, 오늘날 시스 여리고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 여리고 도시 근처에 있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성벽과 탑, 방어 구조물의 흔적을 보여주어 도성의 고대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증명한다. 오늘날 여리고는 초기 도시 공학에 뛰어난 사례로 연구되며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신의 개입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서 주목받고 있다. 티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중심지 중 하나였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티르는 육지의 힘보다는 해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번영했으며 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략적 위치는 티르에게 중요한 해로를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했고 항구들은 중동, 북아프리카, 심지어 고대 유럽 여러 지역과의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티르의 힘은 주로 국제무역과 해양 지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비옥한 해양 두께와 배 건조 기술,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알려진 페니키아 문명, 즉 국민의 중심이었다. 티르의 주민들은 화물선에 불을 축적하며 금속, 직물, 목재, 특별한 자줏빛 염료, 고급 공예품을 거래했다. 성경은 티르를 전략적 위치를 자랑하는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로 묘사하며 도시의 해상 교통로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보여준다. 육상 요새 도시와는 달리 티르는 바다와 해골력에 신뢰를 두었다. 티르의 특징은 도시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해안에 자리한 본토 도시와 약 800m 떨어진 암석섬 위에 건설된 섬 부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구조는 육상 공격에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섬을 둘러싼 성벽은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 암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나가기 어려운 장애물을 형성했다. 육상에서의 공격은 무의미하게 보였으며 그런 방어를 뚫을 실질적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 특별한 도시의 위치와 자연적 특성 덕분에 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육상 요새들이 흔히 겪는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 티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강력한 해군은 국경 방어와 전략적 안전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 항만 시설들은 극도의 정밀성과 기술적 선진성을 갖추고 있어 폭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적의 급습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항만 건축 시스템은 선박의 출입을 정밀하게 통제하여 해상 통신과 무역로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치밀한 엔지니어링 덕분에 티르는 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거의 불패의 요새로 여겨졌다.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록에는 티르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도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선지자의 기록에서는 파괴가 매우 비범하고 거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묘사되며 돌과 목재, 재들이 바다에 흩어지고 도시 자체는 이전 힘과 아름다움을 잃은 황량한 바위로 변한다고 설명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방어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티르는 결국 기원전 1세기의 알렉산더 대왕 군대에게 함락되었다. 정복 전략에는 섬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해상 연결 다리를 건설하는 독특한 방책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파괴된 도시의 유물인 돌, 목재, 해양으로 버려진 건설 폐기물을 활용하여 육로, 티몬 또는 산책로를 만들어 군사 차량과 병력이 통과할 수 있게 했다. 이 해상 도로는 군사 이동과 포병대의 작전을 크게 용이하게 했으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다. 결국 도시는 점령되어 약탈과 파괴를 당했고 이로써 지역의 주요 해양 중심지 중 하나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고대 티르의 발굴과 유적은 현재 레바논의 사우르시에 위치해 있으며 지중해 연안에 놓여 있다. 바로 이곳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건설된 유명한 인공 육로, 산책로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 길은 한때 섬을 반도하여 본토와 연결시킨 구조였다. 주변에는 아직도 고대 성벽, 항구시설, 그리고 침몰한 구조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도시의 과거 규모를 보여준다. 티르는 바다와 공학기술로 방어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전히 복종시키고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지역 역사상 또 다른 중요한 도시로는 하조르가 있다. 이 크고 강력한 도시 요새는 가나안 땅 북부에 위치하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와 전략적 통제권의 핵심 중심지였다. 하조르는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작은 도시들을 관리하는 지역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그의 정치 군사 조직이 강력했고 도시의 지도자는 권위로 통치했다. 성경에서는 하조르가 가나안 여러 왕국이 연합한 동맹의 핵심 도시 또는 수장 도시로 묘사되며 그 왕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군대를 지휘하여 대규모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하조르는 단순한 요새 그 이상이었으며 북부 가나안 지역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했다. 이 도시를 장악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았으며 따라서 하조르의 정복 또는 상실은 지역 권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풍부한 인구, 자원의 풍요로움, 지리적 유리함 덕분에 하조르는 외부 침입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었다. 또한 이 도시는 당시 가장 진보된 도시 엔지니어링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었다.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교외 지역과 방어용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요새 지역, 그리고 넓고 인구가 많은 하부 도시였다. 이러한 배치는 높은 방어력뿐 아니라 도시 내 생활의 효율적 조직도 가능하게 했다. 성벽은 돌과 벽돌로 견고하게 쌓았으며 출입구는 문과 감시탑으로 강화되어 모든 출입로를 통제할 수 있었다. 구부 도시에는 긴 포위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수 및 식량 저장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첨단 인프라 덕분에 하는 강력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로서 오랫동안 포위에 견디며 지역 정치 권력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고고학 발굴은 잘 계획된 거리망, 행정건물, 대규모 도시 단지들을 발견하게 해주며 이는 고대 도시계획과 조직화가 높은 수준임을 증명한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하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성경은 야훼의 말씀에 따라 나조르의 운명이 다른 정복된 가나안 도시들과 달랐음을 전한다.
여호수아서에는 나조르가 완전히 불태워졌다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대부분의 정복 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운명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우연이 아니었으며 저항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완전한 조치였다. 가나안인 저항의 중심지였던 하조르는 매우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중요한 정치 군사 중심지로서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고학적 층위에는 재처럼 쌓인 층과 강렬한 화재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는 도시의 규모와 참혹한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도심의 완전한 붕괴를 나타낸다. 이 재앙 이후 하조르는 지역 내 영향력을 잃고 주변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다. 고대 도시 유적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롤라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곳곳에는 고대 성벽, 문, 궁전, 행정 건물의 유적이 남아 있어 가나안 도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 하조르는 성경 텍스트와 고고학적 발견들이 서로 맞물려 도시들의 역사적 실체를 확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개관에서는 정복과 지배를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들을 상세히 분석하는데 이 도시들은 벽 안의 힘과 자원, 건축 기술, 영토 통제권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침입에 저항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워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고 지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도시들은 성경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 속에 영원히 남아 있으며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다. 만약 더 깊이 성경사, 공학적 성취 및 고대 세계의 실제 상황에 관한 분석 자료를 계속해서 받고자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 더 연구하며 새로운 발견과 성과를 주에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다.